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알딱 면적만 약 300평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1층 바닥 면적이 무려 50평을 사용하는 널찍널찍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학면 마레리입니다. 자, 오늘 현장 제가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물건은 이 매도인 분께서 직접 거주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손수 지은 아주 완성도 높은 집입니다. 집 중간중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의 분양가는 우선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총 300평. 여기에 도로는 국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층 바닥 면적이 50평, 바닥에 또 20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연면적은 약 70평을 쓰는 실내 면적도 굉장히 넓은 그런 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에 대한 입지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현장에 외부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우선 가지도로는 4m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메인 2차선부터는 약 400m만 들어오시면 오늘의 현장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300m고요. 앞에 보이는 콘크리트 도로가 100m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동하시면 도로는 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코너에 있는 집이에요. 전부 다 도로는 국어를 쓰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집 앞쪽에 있는 이 국어, 나중에 준공 이후에 필요하시면은 텃밭으로 가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판석을 위쪽에다가 깔아서 추가적인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쪽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조명 안 하더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만약에 굴착을 하려면은 우리 주택에 또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런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각도가 약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경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은 여기도 주차가 가능하겠지만 안쪽에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보강토는 전부 다 이렇게 자연석을 써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꽃이 피어나진 않았지만 보통 봄철 되면은 여기서부터 꽃이 쫙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화단을 이 주차 공간에서부터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따라 들어가 볼게요. 자, 우체통도 장독으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하나 시공을 잘 해주셨고, 자, 독특한 점은 이런 울타리도 대나무로 시공을 해주셨는데 철제로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도인 분께서는 자, 이런 게 좀 더 친숙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명까지 달아서 예쁘게 시공을 잘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자, 안쪽에는 조명을 비롯한 수전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기반 시설인 개별 정화조 앞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 우선 주차 공간은 라인선으로는 총 2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공간, 그리고 이쪽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가 건물 후전 공간이에요. 여기는 차를 길쭉하게 되면은 4대까지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정폭만 약 4에서 5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 공간도 잘 찾아 쓰시면 되겠고, 제일 안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기반 시설인 LPG 벌크가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모두 인입이 되어 있어요. 그 뒤쪽에 나지막한 이마가 있는데, 자, 이쪽에도 두릅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따다 드실 수가 있어요. 남의 땅인데 어떻게 남의 두릅을 먹냐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뒤에 있는 두릅도 이렇게 따다 드시면 되겠고, 뒤쪽에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공조실이랑 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농기구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당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벽 마감재도 굉장히 좋고 딱 들어오면서부터가 굉장히 손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잔디마당이 없어요. 그래서 풀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자갈도 이 아래쪽에다가 잡초 매트를 깔고 무려 20cm나 깔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마당으로 구성을 해주셨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라임스톤으로 디딤석을 잘 깔아 주셨고, 자, 앞쪽에 이렇게 야자 매트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카라반을 놓으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 이 공간도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좀 포인트 있는 요소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서리
앞머리 공간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도 라인스톤으로 바닥을 깔아주셨고, 이런 의자부터 테이블까지 전부 다 라인스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택은 앞쪽에 전망이 거의 영구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뚫려있는 뷰는 거의 평생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공간 또 마련해 주셨는데 한 번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분이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딤석을 따라서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부동수전이 집 앞쪽으로도 하나 크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들어가 있죠. 건폐율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다가 파고라나 가제보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집 경계는 저기 장독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돌아서 주택 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주택 이 매도인분의 정성이 많이 들어간 완성도 높은 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집이 경량 철골조인데 앞에 보이는 이 300에 150짜리 H빔으로 이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자, 보통 집을 지을 때 이런 곽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단열도 한 150T 정도 쓰지만 여기는 지붕 단열이랑 두 개가 같은 260T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온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 앞쪽으로는 테라스 공간을 인조 잔디로 깔아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초가 올라오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신경 써주신 부분이 안쪽에 이제 커튼을 넣을 수 있지만 이 외부 직사광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또 외부 커튼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렇게 이중 단열을 통해서 특히 여름철에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쓰시라고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함께 엿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현재 이렇게 천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강화유리 같은 거 덮어 놓으시면은 이 앞쪽까지 눈빛 피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량 철골조 복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굉장히 고가의 라인스톤을 써주셨고요. 지붕 또한 징크 지붕으로 관리하시 좋은 마감재만 골라서 사용을 잘 해주셨어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 앞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포치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고 방화문도 굉장히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에 눈비 들어가지 않게 커브까지 잘 씌워주셨고요. 앞쪽에는 인터폰을 비롯해서 이렇게 방충망도 하나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요거 열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실부도 상당히 넓습니다. 최좌우로 신발장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무려 10칸이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가운데 칸은 전신경으로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바닥 띄움 시공도 양쪽으로 잘 해주셨고 뒤쪽으로는 스틸 프레임 삼면도 중문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1층 바닥 면적 50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아주 널찍한 세탁실과 메인 마스터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서 널찍한 다이닝 공간도 만나볼 수 있겠고 오른쪽으로는 널찍한 또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운동장만한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실뿐만 아니라 주방 그리고 마당 하다못해 방까지 아주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이 넓은 실내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에 아트홀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인치짜리 TV를 걸어 놓으시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대신 이렇게 투인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용량 큰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컨이 2층 복층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이 소파 공간도 상당히 크죠. 야,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명 이상도 앉을 수 있을 만큼 소파를 상당히 크게 배치를 잘 해주셨고 여기 또 하나 옵션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런 소파나 테이블 전부 다 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 몸만 오셔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창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또 이 창을 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주방에서 이 마당을 내려다보라고 창을 좀 와이드하게 잘 빼주셨습니다. 주방에서 한 번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주방부도 상당히 넓죠. 자, 여기는 일단 11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이 아일랜드 여기도 독특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비용을 전혀 아끼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판도 보면은 이게 탄소 코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칼질 같은 거 했을 때 흠집 나잖아요. 자, 그런 걱정도 없고 위험 걱정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다운 드리프트가 아니라 후드 1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구입 당시만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콘센트를 비롯해서 또 사각 싱크볼, 그 세면대도 대민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픽스 창이 여기 앞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뷰 간섭 없게끔 어느 정도 공간을 전부 다 튀어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뒤쪽으로도 옵션이 빵빵해요. 자, 우선 삼성 큐커 오븐을 비롯해서 앞쪽에 컨버터블 냉장고가 총 5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 냉장고 2대, 냉동고 2대, 그리고 김치 냉장고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주방 가구는 전부 다 사모님께서 그레이톤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공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호불호가 없어서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위쪽에도 관도 조명을 넣어서 포인트도 아주 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홈바 공간. 자, 여기는 예쁜 커피포트 놓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콘센트가 보이지 않아요. 콘센트가 좌우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매수자분께서 어느 쪽에 콘센트를 놓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서 일단 안 빼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공간 얘기해 주시면은 양쪽 또는 한쪽에다가 콘센트도 빼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커피포트를 비롯한 뭐 토스트기 이런 예쁜 주방 가전들 배치하시면은 주방 인테리어가 한껏 돋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수납 처리하셨기 때문에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주방부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동선상 침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상 좌측에 있는 침실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방 크기가 웬만한 거실 사이즈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서브룸입니다. 마스터룸은 더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또 서쪽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오후 시간대 해가 잘 들어오는데 옆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집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방 크기가 지금 제가 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붙박이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붙박이장 가운데는 전신경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 활용도 잘 해주셨고 위에 중간중간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전열 교환기까지 함께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까지 정말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는 욕실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도 이 폭이 상당히 높네요. 전신 욕조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도 하나 설치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일 효과로 이런 욕실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마감도를 확실히 높여준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면대 변기도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이런 비데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방 보여드릴게요. 자, 1층에 침실이 총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인데도 방 크기 상당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방마다 붙박이장이 4칸씩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게 신축이 오시면은 이 장 시공하시는데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뒤쪽 후정이 보이는 쪽으로 창이 들어가 있는데 나지막한 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앙상하지만 여름철에는 푸릇푸릇 나무가 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한 누가 우리 집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런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침실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고 다용도실을 제가 건너뛰었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이 식탁이 지금 6인용인데 이제 집에 이제 남아있는 거를 놓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m가 넘는 식탁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이닝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또 창을 큼직하게 빼주셨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이 뻥 뚫린 전망을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도 있겠고요. 날씨 좋은 날에는 요 문 열어놓고 앞에 테이블 있죠. 저쪽 가셔가지고 또 간단하게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구 수가 많은 분들, 특히 손님분들 많이 놀러 오시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돌아서 전실 앞쪽으로 가볼 건데요. 자, 이 전실 앞에 신발장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비밀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건축주분께서 이제 고양이를 원래 키우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 아래쪽에 로봇 청소기를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2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아놔도 이 아래쪽으로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겠고 미래의 공간도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차키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간단하게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들어오시면은 이런 데드 스페이스 공간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세탁실에 이렇게 포켓도어를 넣어서 공간 활용을 잘 해주셨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납장을 안쪽에 2칸을 빼주셨는데
자, 요번에 이제 LG에서 오브제 제품 좋은 거 나온 거 있거든요. 그 세탁기 쓰시는 분은 여기다가 배치하시라고 아예 장을 짜 놓으셨고, 그 대신 여기는 이제 스타일러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거나, 우리가 기존에 쓰는 이제 세탁 건조기 타워형 있죠? 그거는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공간 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전을 가운데 빼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커버로 덮어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세탁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반대쪽에도 수납장이 무려 6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 세제 보관하시기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배치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메인 마스터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마스터룸이 아주 화사하고 좋네요. 자, 우선 앞쪽에 창을 큼직하게 빼주셔서 그런지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게 큰 특징이고요. 지금 앞쪽에 퀸 사이즈 매트리스만 넣었지만 여기는 킹 사이즈도 넣을 수 있을 만큼 앞쪽에 침대 공간은 넉넉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TV를 걸 수 있게끔 또 인터넷 케이블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 밑으로는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센트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헤어 드라이기 이런 제품 쓰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은 이쪽은 드레스룸을 구성을 해주셨는데 좌우를 전부 다 붙박이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총 4칸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는 전신용을 통해서 전신 거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고, 뒤쪽에는 마찬가지로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이에요. 자, 부부 욕실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형 욕실이랑 그냥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옵션까지 똑같고요. 안에 있는 타일 색상까지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자, 복층이 20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옆에 있는 이 복도 공간을 잘 활용을 해주셨고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이렇게 가운데 철제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상판은 전부 다 멀바우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 핸드레일도 철제로 굉장히 튼튼하게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바로 복층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데 이 실내가 환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조명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락은 경사 지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위치한 곳으로 갈수록 경사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창을 근데 2개를 빼주셨더라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1층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난방 기능 틀어놓고 이 복층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환기하시라고 환기창도 하나 잘 빼주셨고요. 이 복층 공간을 사용할 때 또 화장실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인분께서 집을 지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보일러실 위로 또 배관을 묻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도 개조가 가능한 그런 복층 공간이에요. 앞쪽에 있는 콘센트는 지금 죽어 있는 콘센트긴 하지만 여기는 앞쪽에 환풍기를 달았을 때 사용하시라고 콘센트를 하나 또 미리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창호는 환기창으로 사용하시면 나중에 화장실 필요하실 때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복층에도 또 하나의 침실처럼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자, 여기도 쓰임새 좋네요. 일단 층고가 생각보다 높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뭐 작업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손님분들 노셨을 때 여기는 뭐 놀이방처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습기에 약한 복층 공간 보완을 잘 해주셨고요. 옆에는 또 피스창을 뚫어놔 가지고 자, 아래쪽에 이제 다이닝 공간이 보이는 그런 뷰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좀 숙여야 되는데 창고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좀 보기 싫은 잔짐들 있죠. 이런 거 보관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콘센트도 하나 잘 빼셨고 조명도 하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학면 마레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현장은 이 마당을 비롯한 실내 면적까지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잘 빠져있는 아주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자, 오늘 현장 입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곳은 세종대학릉역이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능사면 인프라가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생활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 생활권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또 여주 시내 인프라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생활권까지도 괜찮은 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학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차량 5분 거리 내에 모두 위치했지만 고등학교는 여주 시내까지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도로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여주 IC가 약 6.4km
그리고 분당이나 판교로 좀 이동하시기 좋은 성남 이천로가 6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자재의 비용을 아끼지 않은 이 매도인의 애정이 듬뿍 들어간 그런 완성도 높은 집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이 높은 완성도에 진짜 감탄을 하실 것 같아요. 직접 인정 나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